상악동 거상술은 쉬운 수술일까요? 어려운 수술일까요? 비교적 무난한 케이스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저 부분에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뼈의 길이가 너무나 짧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뼈의 길이가 짧아서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합니다. 상악동 거상술 중 측방거상법으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중력 때문에 이식한 뼈들이 내려오면서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악동 거상술 전후 CT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를 잡는 데 쓰일 뼈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무난했습니다. 이번에는 측방거상법으로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케이스인데요. 측방거상법으로 상악동 막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부위가 점점 커졌습니다. 막이 안 찢어지는 것이 상악동 거상술 성공 확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상악동 막의 찢어짐 저항성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성공하려면 저 막을 찢지 않고 들어 올려야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이 쉬우려면요. 1. 잘 안 찢어지는 막이어야 하고요. 2. 상악동 막이 쉽게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상악동 막이 찢어지면 1. 4주에서 6주 정도면 막이 다시 회복됩니다. 수술 중 막이 찢어지면 그냥 닫고 4주에서 6주 후 다시 수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막이 회복되면서 찢김에 대한 저항성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 찢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1이 아니면 그냥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부위를 막아야 합니다. 뉴욕대학교 스즈키 교수님의 분류 방법인데요. 찢어진 상악동 막이 10mm 미만일 때와 이상일 때로 치료 방법이 나뉩니다. 10mm 미만일 경우는 콜라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이식한 뼈가 상악동 막 위로 올라가면 사이너사이티스, 상악동염, 축농증이 생깁니다. 상악동 막이 찢어지지 않으면 뼈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악동 막이 찢어졌는데 뼈를 넣으면 수술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악동은 코와 연결된 공기주머니로 호흡을 했을 때 들어오는 이물질을 빼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면 축농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악동 막이 찢어졌는데 뼈를 넣으면 상악동과 코가 연결된 부위로 뼈가 나와 코로 나옵니다. 일단 이식된 뼈가 막과 뼈 사이가 아닌 막 위로 올라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찢어진 막이 10mm 이상일 때는 저런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요. 로마린다 테크닉과 콜라 테이프 테크닉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찢어진 부위가 넓어지면 로마린다 테크닉을 써야 합니다. 뼈가 가루로 되어 있지 않고 덩어리로 되어 있으며 찢어진 막보다 크면 무게와 크기 때문에 찢어진 상악동 막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악동에 염증, 축농증이 생기면 상악동 안이 뿌옇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시 상악동 막 위로 뼈 이식한 것이 올라가면 검었던 상악동이 뿌옇게 됩니다. 상악동 거상술 수술이 실패했을 때 축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 CT를 보시면 상악동에 뼈 이식이 되어 있고 상악동이 뿌옇지 않습니다. 수술 2주 후 CT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상악동 거상술은 쉬운 뼈이식 수술일까요? 어려운 뼈이식 수술일까요? 환자분에 따라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상악동 막이 쉽게 찢어질 것인지 쉽게 들어 올려질 것인지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CT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